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날입니다. 먼저 노팅엄은 직전 브리스톨 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여전히 강등권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확실히 누누 감독 부임 이후 팀의 흐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팅엄에겐 애석하게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가 모두 네이션스컵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대표팀에 합류한 니아카테 볼리, 아이나, 오리에, 상가레, 쿠야테가 모두 팀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에서 임대를 온 누노가 출전할 수 없고 아워니이와 엘랑가, 오리기가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엘랑가와 오리기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전반기에 매우 부진했던 우드는 누노 감독 부임 이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리그 4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히 주전 공격수다운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오도이, 엘랑가 같은 자원들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고 피지컬과 힘이 좋은 우드를 박스 안쪽에서 최대한 득점에 집중하게 만들며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팀은 누노 부임 이후 77경기 중 6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7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적으론 다소 불안한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날은 직전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5대 0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허나 그 이전 4경기에선 1무 3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팰리스를 상대로 5골차 대승을 얻어내긴 했으나 이전의 부진한 결과를 만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성적입니다. 엘레니가 네이션스컵으로, 토미아스가 아시안컵 일정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또한 팀버와 비에이라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모두 핵심 자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팀에 필요한 자원들임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팀버와 토미아스의 동시 이탈로 인해 기존 측면 수비 자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센터백인 키비오르가 풀백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직전 경기 부상으로 아웃된 라이스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파티가 드디어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노팅엄보단 상위 전력의 팀이지만 최근 공격에서 얻어낸 성과는 노팅엄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지난 5경기 중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단 1경기뿐이고 이 중 2경기는 무득점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제수스의 활약이 그리 좋지 않고 대체 자원인 은케티아 역시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선의 웨데고르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선 영향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사카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스날이 분명 노팅엄에 비해선 상위 전력의 팀이지만 노팅엄에겐 꾸준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3패로 동률의 전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6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홈팀이 승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은 단 1골차의 신승을 따냈었고 또한 노팅엄은 최근 확실히 경기력이 더 올라왔고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스날보다도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팀입니다. 물론 몇몇 공격진의 부상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아스날 역시 스쿼드 상태가 온전치는 않습니다. 분명 아스날이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노팅엄에게도 어느 정도 이변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노팅엄 프렌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에버턴입니다. 먼저 풀럼은 21경기 7승 3무 11패 승점 24점으로 순위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승 1무 3패로 저조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컵 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에서 전체적인 승률은 60%로 나름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풀럼은 이전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원톱 포메이션을 준비하고 히메네스 대신 아무니즈가 선발 출전하여 원톱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최전방에서 준수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었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해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이워비, 툴의 배우가 출전이 불가능한 가운데 햄스트링 부상의 트라오레 선수까지 4명의 결장자가 예상이 됩니다. 문제라고 하면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팀의 주도로 되는 편이나 이를 잘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트피스 옵션이 플랜 A인 에버튼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실점이 2골뿐이라서 에버턴을 상대로는 최근 3승 2무로 상성이 꽤 좋은 상태입니다. 풀럼이 신승 양상으로 가볼 수 있을 만한 수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에버턴은 21경기 8승 3무 10패 24득점 28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점 17점으로 강등권 1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승 2무 2패로 저조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전체적인 승률은 50%로 희한하게 홈에서 승률보다 원정 승률이 높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역습 위주의 전술을 시도하며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결국 자책골로 리드를 내주게 되었지만 후반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결국 종료 직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에버턴은 콜먼과 애슐리 영의 복귀가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고메스가 다시 부상 명단에 올라간 가운데 골반 부상의 알리와 햄스트링 부상의 두쿠레, 아프리카 차출된 계에까지 총 4명의 결장자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 오픈플레이에서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다만 에버턴의 약점은 세트피스를 커버할 수 있는 전력에게는 매우 약하다는 점이고 이미 헤더라는 옵션에서 리그 1위인 루턴을 상대로는 잡아먹히는 천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되려 자신들도 세트피스에서 8골을 허용하는 등 자신들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픈플레이에서의 수비라는 면에서 에버튼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언더의 양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의 빌드업이라는 면에서 풀럼이 더 꾸준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게다가 풀럼이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적은 편이라서 에버튼의 플랜 A인 세트피스도 큰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풀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15위 5승 6무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월 18일 FA컵 경기 팰리스는 에버턴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또 1월 20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참패하면서 역시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을 삭제해버리고 전방에 힘을 주는 포메이션은 점유가 되는 팀을 상대로는 밸런스에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셰필드의 경우는 중원을 유리하게 쓰는 편은 아니라 팰리스가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물론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수비진에 떨어지는 기동력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실점 가능성이 그다지 낮아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 셰필드는 현재 22승 3무 15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월 28일 FA컵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2대 5로 참패했습니다. 언급하기가 미안할 정도의 수비력입니다. 더티하게 시간을 끄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 시간이 길어진 EPL 환경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애초에 현재 오픈플레이에서 유일하게 35실점을 넘긴 팀은 셰필드뿐이기도 하며 세트피스에서의 대응도 불안정해 상대가 중원을 잘 못 쓰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셰필드의 실점 루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는 팰리스가 패배하기에는 셰필드의 최근 수비력이 너무나 안타까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팰리스가 기복이 심하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에드와르에게 기회를 집중해주면 분명히 골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뉴캐슬입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는 현재 리그에서 13승 3무 4패, 승점 43점으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도 2승 1무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미드필더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이 살아나며 전방에 수준급 있는 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올리 와킨스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FA컵 첼시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빌라의 부상자 명단에는 부엔디아, 디뉴, 밍스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트라오레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다음 뉴캐슬은 현재 리그에서 9승 2무 10패 승점 29점으로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2승 1패로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에 강팀들을 많이 잡아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던 허리라인도 현재는 폼이 많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FA컵 풀럼전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뉴캐슬의 부상자 명단에는 윌슨, 안데르손, 반스, 조엘링톤, 윌록, 타겟, 포프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토날리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라는 최근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홈에서는 아직 개막 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상자도 대부분 돌아온 모습이고 와킨스가 9골 8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컵 대회에서만 승리를 거두며 그나마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 리그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삭이 열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승산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